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를 진행할 한국폴리텍대학 서울 종수캠퍼스의 김공남 교수입니다. 자격 조건은 지금 건축 시공 기사를 지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요사항을 세 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건설 공사의 종류 세 가지 이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학습 목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지금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할 건데 오늘은 1장 산업안전보건법 중요사항과 재난 그리고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에서 이번 차수는 산업안전보건법 가장 중요한 사항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총 15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4장, 5장, 그리고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총 30차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장으로 하고요. 지금 이제 산업안전관리는 안전보건법 및 업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을 확보하여 산업체 전반에 도움이 되어 근로자나 시민의 재해를 예방,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2년도 1월 10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2년 1월 27일에 따라서 22년 산재사망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감축 추진 방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두 번째는 현장 중심 점검, 그리고 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지원하겠다. 세 번째,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를 갖추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여 중대 재해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다. 네 번째, 산업안전 거버넌스를 재정비하여 중앙 및 지역에서 산재 예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 해가지고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란 중처법입니다. 줄여가지고 중처법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고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그 중처법에 22년 1월 27일 날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23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23년도까지는 24년 1월 27일 이전까지는 50인 이상인만 해당되고 그 이후로는 5인 이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산업 안전에 대해서 많은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요 사항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 산업재해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그리고 가스, 증기, 분진에 의해서 직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서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정안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그리고 사업주, 근로자 대표, 도급, 보급인, 수급인, 그리고 관계 수급인, 그리고 건설공사 발주자 해서 상세하게 보시면은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건설산업기본법을 갖다 건사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도 많아가지고 건산법, 중처법. 그래서 건산법 제2조 4호에 따른 건설공사.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공사 공사업입니다. 전기공사법의 제2조 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라서 제2조 2하 정보통신공사.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그러면 지금 공사는 지금 다 들어온 거고요. 지금 그 조경공사나 이런 거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 그 인원수에 의해서 해당이 되니까 자 적절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설공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체가 중처법에 해당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장에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안전보건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체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안전보건진단인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 작업 환경 측정이란 작업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서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지금 수행을 해야 될 게 안전보건 진단은 필수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 측정을 해야 됩니다. 제5조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안전보건관리자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나와 있는데 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에 대한 권한도 세지만 할 일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25조,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 129조부터 132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 위해 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할 일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의 종류와 사업자의 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법 시행령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두어진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이제 14조 이랑 관련해서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토사석, 식료품, 목재, 펄프, 코르크, 화학물질, 의료용, 고무, 비금속, 1차, 금속 가공, 전자부품, 의료, 전기장비, 기타 기계장비 제조 50명 이상입니다. 이제 이게 바뀌어가지고 중첩법에서는 이제 5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 운송, 가구 제조, 기타 제품 제조, 서적 잡지, 해체 선별, 자동차 종합 수리업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이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고 아까 나왔던 건설공사는 그거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업, 소프트,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사업, 정보 서비스업, 금융, 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만 한다고 써 있지만 중처법에 의해서는 틀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이상 그리고 나머지 사업을 제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으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를 위해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해가지고 나온 거는 다만입니다. 이게 됐을 때 나머지를 충족시켜준다는 얘기고, 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한 그 경우에는 건기법입니다. 건지법이라고도 하고요. 건진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64조 제1항 1호에 따른 안전 총괄 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20억 이상에 나오는 거고, 실제로는 그 이하도 총괄 책임자를 둬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안전보건 조종자의 업무 해가지고 이제 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조종자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 감독자가 좀 중요합니다. 관리 감독자는 지금 보통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사업장 내 제 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 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일 때 관련된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이상의 의무. 어떻게 보면 반장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총괄 책임자 밑에 공장이나 뭐 있다 기타 제조업 같은 데서 총괄하시는 반장님이나 아니면 뭐 부장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이제 관리 감독자에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방호 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에 관한 교육 지도, 그리고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이에 대한 응급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에 대한 확보를 해서 확인 감독, 사업장의 각 목에 해당되는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그러니까 지금 이 관리 감독자는 총괄 책임자 바로 밑에 있는 분이고요. 그 밑에는 안전 관리자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리자를 둬야 되는데, 안전 관리자의 업무는 이제 다음 장에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안전 관리자가 있고 보건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이제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안전관리자, 총괄 책임자는 위험성 평가에 관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참여, 개선 조치에 대한 참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관리 감독자로 제 15조 1항에 1항으로 본다로 써 있는 게, 이 총괄 책임자랑 관리 책임자도 좀 상당한 책임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안전관리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안전관리자부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지도조언입니다. 지도조언. 그 자리에 보시면 다 지도조언 조치, 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법 제24조 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또는 법 7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그리고 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 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 규칙에 정한 업무가 지금 이제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지도, 조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에서 법 89조 제1항에 따른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을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자, 지도. 이 적격품 선정은 그 총괄 쪽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습니다 해서 올려서 보자, 지도, 조언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관리자급인데, 그래도 상당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교육의 수립,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자, 지도, 조언, 그리고 사업장 순회 점검, 사업장을 갖다가 제조업이든 건설업이든 항상 돌아다니면서 지도 조치해서 발부를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과 조사, 분석,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 보좌, 지도, 조언, 그리고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전환, 안전에 관한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에 따라서 지금 업무 수행, 기록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상당히 많은 항목이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관리자가 한번 검토를 하시고 나서 총괄 책임자가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해당 사업주 작업 형태를 고려를 해야 되고, 안전관리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평가로 그리고 지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보면 중간 관리자로서 가장 파워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조건입니다. 첫째로 보시면 산업안전 지도사를 가진 사람. 근데 산업안전 지도사라는 거는 건설 분야가 있고 전기, 기계 뭐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네 가지, 화학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 네 가지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거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산업안전 기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그리고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 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수행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법에 의해서 이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산업안전 학위나 관련 일을 했을 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법, 교통안전법, 총포도금 화학유제 안전에 관한 법률 대해서 하고, 전기 안전법에 대해서 전기 안전관리자도 산업안전 관리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 여기는 이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23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만 된 사람인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산업기사, 건축 산업기사 이상의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다음 항목에 구분에 따른 이 사람의 사랑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 보건, 그러니까 산업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토목기사나 건축기사는 3년인데 산업기사나 건축산업기사는 5년입니다. 산업기사랑 기사랑 2년의 차이가 있는 건, 이유는 전무대는 보통 2년의 학위를 갖고 있고 전문학사, 그리고 기사는 4년의 이제 토목기사 같은 이제 공학사로 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학사와 전문학사의 차이점은 2년의 갭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육은 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교육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은 법제 5조 1항부터 5조 1항 1호부터 5호까지 7호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 5조 15조 제1항 6호에 따른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지금 제가 중간중간 뭐 뛰어서 하는지 몰라도 지금 요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색깔 칠해 놓겠습니다. 그 밖에 사업장 안전 보건 유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심의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끔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법, 그리고 이법에 따른 명령, 단체 협약, 취업 규칙,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아, 바라는 심의 내용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반하는 내용은 심의나 의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갖다가 안 하겠다, 하겠다, 뭐 그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정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체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건설공사에서는 이제 120억 정도 되고요. 건산법 시행령에서 봤을 때는 이제 토목공사로는 15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노사협의체라는 것도 구성을 해야 되고 산업 여기 앞에서 보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사체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있고요. 이쪽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마찬가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많죠. 활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사용자위원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진한 거로 한번 칠하겠습니다.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 안전, 명예 산업 안전 감독관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인데 위촉되지 않을 경우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자 근로자 1명, 그리고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의 관계 수급일의 각 근로자 대표. 아까 건설공사에서 20억 이상이면은 무조건 산업안전 통과 책임자를 둬야 되기 때문에 노사협의체도 아마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위원은 이제 도급 또는 하도급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총괄 대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무조건 안전관리자 그리고 보건관리자, 여기는 좀 찢어졌네요. 모아놓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필수고 보건관리자는 이제 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업으로만 한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체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공사 금액이 20억 이상인 공사의 관계 수구인 각 대표, 그렇죠? 각 대표. 그리고 노사 협의체 근로자연과 사용자연은 합의해서 노사 협의체 공사 금액이 20억 미만일 때는 관계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를 유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내용 자체를 요것도 해도 되고, 지금 이제 관계 수급인 그리고 근로자 대표를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사협의체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필요할 때 소집한다. 써 있는 내용이고요. 협의사항은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피 방법,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도 마찬가지로 작업 시간, 연락 방법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는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또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또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중처법의 처벌 대상도 될 수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조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도 지금, 그러니까 협의체가 지금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것 따라서 지금 근로자 이용과 사용자 같은 수 똑같이 안전보건 협의체에서 구성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작성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고조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나머지는 이제 단체 협약, 취업 규칙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1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요사항과 재난, 중대재해, 그리고 중대산업재해라서 지금 저희가 이번 차시에 했던 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중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6가지 되는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뭐를 하는지,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어떻게 되고,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리고 노사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하고,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6가지에서 7가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이 뭐 힘들지 않게 편하게 했습니다. 산업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안전과 중처법의 이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폴리텍대학교 서울 종수캠퍼스에 근무하고 있는 김공남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